안녕하세요. 인디고 스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파트 1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눈높이에 따라서 풍경과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1점 투시로 다양한 육면체들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그 원리를 이어서 시점과 거리에 따른 형태의 변화부터 2점 투시, 그리고 실제 건물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 시점과 눈높이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그림에 적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원하는 장면을 내 의도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점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이 아이 레벨, 즉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에서는 면이 보이지 않지만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세로폭이 점점 더 드러납니다. 바로 이 변화가 투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단계는 시점의 변화와 1점 투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자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 없다면 얇은 공책이나 브로셔에 옆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아래에는 간격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가이드선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각 교차점을 뷰포인트와 연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폭은 아래로 갈수록 눈대중으로 조금씩 더 넓혀주면 됩니다. 이처럼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정사각형은 점점 넓어집니다. 한번 면만 색칠해 보겠습니다. 같은 크기의 면인데도 아래로 갈수록 확실히 더 넓게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점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투시는 우리 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 눈으로 보지만 실제로 하나의 시점에서 형태를 인식합니다. 다시 말해, 그림은 물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점이 달라지면 같은 물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같은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눈의 위치입니다. 눈이 높아지면 윗면이 많이 보이고 눈높이에서는 정면이 보이며 눈이 낮아지면 아랫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형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면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거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같은 거리인데도 눈높이가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눈높이가 바뀌면서 지평선과 소실점의 위치도 함께 바뀌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치에서는 소실점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 면이 더 많이 보입니다. 눈높이에서는 소실점이 우리의 시선과 일치하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낮아지면 소실점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늘과 건물의 윗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림을 바꾸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높이가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실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이 원리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평선을 그어줍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아닌 세로로 긴 직육면체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높이가 형태의 가운데쯤 지나가도록 배치했습니다. 시점에서 조금 떨어지게 배치해서 양이 잘 보입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를 조금 더 아래로 내리고 시점을 물체에 더 가깝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옆면이 훨씬 가파르게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은 직육면체를 지평선보다 훨씬 아래에 배치해서 시점에서도 훨씬 아래에 배치하고 왼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태의 윗면과 옆면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시점과 눈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앵글과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실제 그림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위에 창고 같은 걸 하나 그리고 디테일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크기의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하나 그려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건물의 크기가 확 느껴집니다. 스케일이 정해졌다면 이제 문과 창문을 사람의 키에 맞춰 비례를 잡아줍니다.
이제 보시면 건물은 복잡하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스케일을 잡고 문과 창문의 비례를 맞춘 것 뿐입니다. 이처럼 그림의 현실감은 디테일보다 올바른 비례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스케일을 적용해서 나머지 디테일까지 그려주고 창문에 통까지 넣어주면 금세 박스에서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림이 훨씬 실제 공간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위에서 본 시점에 직육면체를 실제 건물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그려서 건물의 스케일을 잡아주시고요. 사람의 키를 기준으로 해서 문의 높이와 창문의 크기를 정해주면 전체 비례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제 건물의 왼쪽에 작은 건물을 하나 더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순했던 형태의 높낮이와 리듬이 생기면서 훨씬 풍부한 구성이 됩니다. 옥상에는 난간과 계단실을 추가하고 문과 창문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창고 위에 세부 디테일 같은 것들도 그려 넣어줍니다. 창문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높이와 실내 공간을 생각하면서 크기와 위치를 정해줍니다. 입구에는 캐노피를 달아서 건물의 기능을 표현해줍니다. 이것이 실제감 있는 건물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건물을 그리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스케일을 잡고 시점에 맞춰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단순한 직육면체가 어느새 실제 건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시점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그려서 스케일을 잡아주고 건물 외벽의 프레임과 몰딩으로 층을 나눠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디테일을 그리기보다는 건물의 층수와 비례를 생각하면서 큰 구조부터 잡아줍니다. 전체 구조가 잡히면 창문과 지붕을 추가해주고 여기에 간판까지 달아주게 되면 금세 동네에 작은 슈퍼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건물 앞에 자리한 좌판과 박스들, 그리고 큰 문을 내어서 패칭을 넣어주고 옆면에는 창문과 발코니도 그려서 지루했던 박스 형태를 건축 구조물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전봇대와 전선을 넣어서 공간의 높이감과 방향성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건물 옆면에 박스 형태 구조물과 필요한 디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디테일은 큰 구조가 완성된 뒤에 더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다음으로 멀리 보이는 산과 원경을 가볍게 넣어서 공간감을 더해줍니다. 이어서 길의 방향을 잡고 건물 뒤쪽 구조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과 조깅하는 사람, 그리고 뒤편에 구름까지 더해주면 어느덧 생동감 있는 어반 스케치 하나가 뚝딱하고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시점을 중앙에 두고 정사각형을 좌우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감이 오시나요? 눈에서 멀어질수록 면이 점점 넓게 보이고 가까워질수록 다시 좁아집니다. 제가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감각을 익히는 것이 형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양한 앵글을 자유롭게 그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눈높이는 박스의 중앙에 두고 우선은 투시를 거의 주지 않겠습니다. 박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익숙한 형태일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투시가 없는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투시를 일부러 뺐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배우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이해하고 하나씩 추가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익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에 1점 투시를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박스도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왼쪽에도 투시를 넣어 보겠습니다. 소실점을 하나 더 잡고 각 모서리를 연결해주면 또 하나의 소실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소실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2점 투시입니다. 안쪽 구조도 같은 원리입니다. 각 모서리를 소실점으로 연결해주면 공간의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천장과 바닥면이 거의 같은 크기로 보이죠? 이 말은 우리의 눈높이가 박스의 중앙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앞면을 보면 왼쪽 면이 더 넓고 크게 보이고 오른쪽 면은 조금 더 작게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점이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박스를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면서 그려보세요. 그 이해가 쌓일수록 앞으로 더 복잡한 형태도 스스로 분석하고 그릴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림은 손보다는 이해가 먼저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2점 투시의 다양한 응용법과 형태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3점 투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모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더 알차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디고 스탁이었습니다.